네, 이슈 딥다이브 함께 하시죠.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그리고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두 분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시장이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파란불이 아직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분위기가 뭐 더 세게 가면 좋겠지만 그래도 최근의 상승세 긍정적이죠. 조금 욕심을 낮추고 오늘 시장을 정면에서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핵심적인 주제 두 가지 뽑아왔습니다. 첫 번째 먼저 같이 보시죠. 네, 이란 핵협상 위기, 중동 충돌 위기에 유가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중동에 대해서 긴장하면서 글로벌 증시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에서 중동에 나가 있는 비필수 인력을 일단은 대피해라라는 명령을 지금 내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 핵협상에 실패하게 되면 이스라엘과 함께 미국이 우리가 이란 핵시설 겨냥해서 공습할 수 있다라는 경고 멘트까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위태롭네요. 네. 유가가 많이 눌려 있었잖아요, 대표님. 네, 이런 지금 모멘텀이라면 모멘텀인 거죠. 어쨌든 상승할 수 있는 재료가 나와 있는 상황인데 중동발 유가 상승 추세로 갈 수 있을까가 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미국하고 이란과의 현재 핵 협상이 이제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뭐 4월 달 이후에 대응 5차례의 이제 협상이 진행이 됐고 이번 주 아니면 뭐 주말 정도에 이제 6차 협상이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협상 과정이 지금 계속 좀 지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양국 간의 협상안이 그렇게 쉽게 도출되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게 이제 이란의 우라늄 농축 허용 여부가 아마 가장 큰 쟁점으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여전히 조금은 더 지켜봐야 협상이 좀 진행돼 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 만약 그 핵 농축이 허용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핵 시설에 대해서 뭐 공격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뭐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란 입장에서도 지금 강경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지금 너무 굴욕적인 그런 협상을 안 하겠다는 식의 이제 그런 발언이 좀 이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 핵 협상이 결렬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중동 지역 내에 미군 기지에 대해서도 공격을 할 수 있다라는 형태의 지금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기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이라크 내에 지금 그러니까 비필수 인력이죠. 비필수 인력에 대해서 철수 명령을 이제 발표한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12일 날, 그러니까 오늘 밤에 미국 상원에서 미 중부사령부, 그러니까 이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그런 사령부인데요. 사령관이 출석을 해서 이제 보고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연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동 지역 내의 상황이 상당히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만약 이렇게 되다가 이제 양국 간의 충돌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란의 이제 원유 금수 조치를 실시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이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이 되면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봉쇄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서로 간의 이제 맞불 작전이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위기가 계속 고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유가 측면에서 좀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만약 양국 간의 이런 이제 핵 협상이 원만히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유가 부분은 좀 하락을 다시 이제 제자리를 찾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펙 플러스뿐만 아니라 사우디 같은 경우도 계속 지금 증산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지금 글로벌 경기 회복이 좀 회복하는 속도가 상당히 좀 더디기 때문에 이런 증산이 본격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유가는 당연히 좀 하락을 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번에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는 크지만 이게 뭐 오래 간다라기보다는 단기적인 이슈로 끝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뭔가 잘 안 되면 일단은 무력을 사용하겠다라는 게 양측의 지금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대강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쵸. 다행히 이게 오래 가지는 않을 거다. 네, 유가 상승도 그럼 제한적으로 보고 대응을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뭐 지금 뭐 어저께 같은 경우는 급등을 한 그런 상황인데 아직까지 뭐 $66 뭐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 지금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원유 유가 가격은 다시 $60 전후로 다 충분히 내려올 가능성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지켜보되 가능성을 조금 더 진정되는 쪽으로 봐주셨어요. 네. 자, 같은 관점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접근해 보시나요? 이거 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요? 네. 서로 충돌은 절대 안 일어납니다. 왜요?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어떤 부분 때문에? 예를 들게 되면은 네. 그 과거에 이스라엘 전쟁 기억나시죠? 언제였죠? 작년.
작년에. 그죠? 그때 당시에 서로 합을 맞춰서 우리 쏜다 이런 거 미사일 왔다 갔다 했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그때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란 테헤란에서 네. 이란 수도에서 하마스 최고 지도자가 암살이 됐어요. 그리고 그것도 테헤란에서요. 이란의 수도에서 그렇게 일이 있었거든요. 영상도 돌았어요. 그죠? 돌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이 전쟁이 났나요? 안 났죠. 네. 근데 이게 이란이 지금 핵 협상에서 어쨌든 우리도 만만치 않다, 쉽지 않다 이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네. 이란 최고 지도자가 아시겠지만 상당히 강경파잖아요. 이 강경파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우리 쉽지 않다 이런 걸 어필을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런데 추후에라도 만약에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미군 기지를 공격을 하게 된다? 물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인명피해 없이 미군 기지 옆에 있잖아요. 네. 이렇게 언저리 같은 데다 미사일을 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거 이상은 제가 봤을 때는 무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스라엘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테헤란이라는 이란 수도에서 그런 암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못했거든요. 못했는데 전쟁을 하려면요. 두 가지가 꼭 받쳐져야 돼요. 네. 돈. 민심. 근데 자 이란 같은 경우에 이번에 작년 같은 경우 대선에서 강경파에서 온건파로 바뀌었거든요. 네. 바뀐 이유가 뭐냐면 그게 결국 경제였어요. 지금 이란 같은 경우 청년 실업률 20%가 넘어가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만큼 높다라는 건 경제가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전쟁하려면 뭐가 있어야 하냐면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란은 중국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군요. 러시아 같은 네. 경우도 전쟁을 계속 할 수 있는 이유가 네. 천연자원이 많이 나오잖아요. 우방국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스전지 이런 것들 계속 팔게 되면서 전쟁 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자기네들 인력이 부족하니까 어딜 끌어들였어요? 북한 끌어들였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을 공짜로 해줄까요? 아니거든요. 돈. 기술이라든지 돈이라든지 거 분명히 줄 네, 거란 그쵸. 말이죠. 그래서 이란 같은 경우 지금 경제 성장이 너무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못합니다.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민심인데 네. 이 대통령이 바뀌게 된 계기가 또 두 번째가 뭐냐면은 2022년도에 히잡 시위가 있었거든요. 네. 히잡 시위가 발생되게 되면서 거기서 경찰서 고문당하게 되면서 히잡을 쓴 여성이 여기서 죽게 되고 그러면서 테헤란에서 대규모 시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민심이 그만큼 좋지 않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이번에 전쟁을 할 수 있던 결정적 원동력은 뭐냐면은 돈은 다 아실 거예요. 돈 많은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마스의 어떤 침입으로 인해 가지고 자국 군인들이 사망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전쟁할 수 있는 여론을 쭉 만들어줬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이 안 되게 되면은 솔직히 전쟁이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 중국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이제 뭐 대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국민들의 어떤 그 대만 땅은 우리 땅이다라는 것들은 계속 여론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들이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은 이란이 결국 미국과 충돌하게 되려면은 경제적인 측면들 그리고 민심 이런 부분이 받쳐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전쟁은 어렵고 만약에 뭐 충돌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군 기지 근처에 미사일 정도 쏘는 정도에서 끝이 나는 거지 절대 전면전 못 갑니다. 이거는 제가 작년 이스라엘 때도 방송 나가서 이렇게 장담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 그랬는데 전쟁 안 났거든요. 근데 안 날 수밖에 없는 여건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아마 이런 것들로 해서 유가가 좀 올라간 부분이 있긴 하지만 또 금방 식을 거예요. 왜? 오펙이 또 증산하잖아요. 그러면 그 시선을 약간 돌려서 지금은 네네. 중동에 대한 리스크로 유가가 급등했다. 이런 식의 헤드라인들이 많거든요. 네네네, 그렇죠. 근데 몇 가지를 보게 되면 미중 협상이 진전됐다라는 긍정적인 재료로도 올라간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오펙의 움직임이 직접적이긴 하나 네. 미중 협상에 대한 부분들도 고려했을 때 네네. 금방 또 유가 관련들이 식을까 이것도 궁금합니다. 이거를 유가를 추세적으로 보셔야 돼요. 추세. 그러니까 예. 지금 어찌 보면은 중동이라는 어떤 이슈 때문에 유가가 잠시 올랐지만은 추세로 봤을 때는 유가가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그렇군요. 왜냐하면은 일단 중국 얘기하셨으니까 그 부분도 말씀드리면 예를 들게 되면은 과거 2007년도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대중국 관련주로 해가지고 화학, 철강, 기계 이런 것들 되게 강했었고 유가가 거의 뭐 150불 이상 가는 그런 현상도 있었잖아요. 결국 수요 문제거든요. 중국 쪽이 그렇게 만만하게 수요가 이제는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공급적인 측면에서도 네네. 미국에서도 이제 뭐 아시간 셰일가스라든지 이런 부분 수출을 재개하게 되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또 이제 사우디라든지 또 오펙 국가들 같은 경우도 증산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로서는 유가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여건은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반등은 어찌 보면은 단기적인 부분이라 봐야 될 것 같고 높게 보더라도 유가는 70불 이하에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글로벌 상황이라는 점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중동 이슈를 차치하더라도 유가 상방을 바라볼 만한 재료가 별로 없다라는 두 분의 같은 의견. 그렇다면 오늘 올라가는 주식을 만약에 지금 오늘 들어가신 분들이나 들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포지션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예. 두 분의 탑픽을 확인해 보면서 조금 더 조언 들어보겠습니다. 네, 같이 보시죠. 네, 종목입니다. 임순재 대표는 현대 로템으로 가십니다. 현대 로템 들어볼게요. 정태근 네. 이사는요? 제노코. 예, 좋습니다. 두 가지 종목. 중동 지금 긴장감이 고조가 되는데 다 현대 방산이에요? 로템으로 간다라는 거 조금 더 포인트를 읽어주세요. 네, 대표님. 일단 지금 유가가 이제 올라가는 그런 측면이다라는 거 걱정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조금 전에 이제 정 이사님도 얘기했듯이 연속적일 수 있겠느냐라고 보면 좀 퀘스천입니다. 네. 특히 이제 유가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오펙이나 사우디 입장에서 보면 지금 시장 점유율을 확보를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취지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증산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이란에 대한 그런 우려감, 그 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 가능성이 때문에 이제 올라간다라고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다라고 보면 오늘 유가 관련된 종목들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쯤에서 매도를 일단 비중 축소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네네. 그보다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이제 방산 관련된 종목 쪽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K2 전차 수출 기대감이 지금 여전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폴란드발 이제 K2 전차 2차 이제 수출 계약이 임박했다라는 게 작년 하반기에서부터 계속 얘기가 나오지만 네. 또 이제 6월 말에 정도에 이제 체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그런 얘기도 이제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특히 K2 전차에 관련돼서는 지금 폴란드 이제 수출 물량이 예전보다는 1차 때보다는 좀 적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이 있었는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1차 때보다 더 물량이 많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럼 수익성 개선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중동 지역 내에 지금 K2 전차에 대한 수출 가능성도 여전히 좀 열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이제 방산 무기에 대한 수입이 지금보다 좀 확대될 가능성은 있고요. 단순히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지금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이제 유럽 지역 내에도 지금 계속 방위비를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방산 관련된 종목들은 여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일 사업부의 수주도 계속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네. 점도 같이 주목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작년 딱 이맘때쯤에 주가가 35,000원이었는데 신고점을 찍었어요. 네, 어제 찍었습니다. 182,500원. 엄청나게 시세를 냈죠. 추세주인데 지금 따라잡아도 된다라는 시각이신 거죠? 네, 아직까지는 좀 더 만약 계약이 이제 성사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20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깔끔하게 마디단이 딱 넘어가는 20만 원 네, 목표가 설정해 주셨어요. 네, 우리가 원유 쪽만 보고 있다 이제 방산 쪽으로 싹 시선을 옮겨주시는데 같은 관점이세요. 제노코 오늘 거의 한 5%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위치적으로는 아마 현대 로템보다는 조금 낮은 위치고요. 그리고 어찌 보면 아빠와 아들 같은 그런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빠와 아들 관계. 왜냐하면 네. 제노코가 K2 수혜주거든요. 그 제노코가 K2 전차 감지기 통합보드를 개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제 K2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 로템이 아빠고 제노코가 좀 아들 같은 종목이 그렇군요. 될 수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아까 이란에서 충분히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유가 상승이 일시적으로 끝이 난다라면은 굳이 그쪽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만약에 이런 분위기를 좀 만들게 된다라면은 또 이제 방산 무기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이 또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저도 방산주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면서 이 중동 내의 어떤 테러에 대한 위협이 상당히 많이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이제 UAE라든지 이라크라든지 사우디 이런 쪽으로 해서 계속 미사일을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K2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최근에 UAE뿐만 아니라 사우디 쪽 같은 경우도 사막에서 이제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K2P라는 모델명으로 현재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중동 쪽으로도 육상무기가 저는 납품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유럽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역의 확장 측면에서 봤을 때 수주의 다변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K2에 대한 추가적인 수출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 폴란드 1차 K2 수출했을 당시에 방금 말씀드린 전차 감지기, 통합보드 이 부분에 대해서 납품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 2차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뭐 사우디가 됐던 UAE가 됐던 루마니아가 됐던 수출하게 되면은 아마 동반해서 같이 조금 이제 납품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노코 같은 경우는 또 위치적으로 높지가 않아요. 높지가 않고 뭐 최근에 뭐 방산주 대비해서는 변동성도 상당히 요 정도면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가격대를 보게 되면은 오늘 이제 올해 저항대인 또 2만 원대를 돌파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부분에서 한번 매수 가능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목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방산주 거의 중꺾마거든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 한 2만 5천 정도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제노코 말씀해 주셨던 대로 지금 상단을 좀 오래 걸 뚫어놓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2만 5천 주셨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현대로템과의 시너지도 같이 보셔야겠습니다. 네, 두 종목 다 잘 갔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원자력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최근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골 주제 같아요. 원전, 그렇습니다. 네, 트럼프발 정책도 있고, 뭐 체코, 폴란드발 땔감도 공급이 됐었고, 그렇죠. 계속해서 뭐 호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주가보다는 이 남아있는 재료에 대해서 더 이제 관심이 많은 상황인데, 오라클 얘기가 또 오클로 얘기가 오늘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정말 차려진 밥상이 많구나. 네, 원전주는 진짜 계속 가겠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맞을까요? 일단 뭐 원전주 같은 경우 뭐 지금 가장 뭐 시장에서 좀 핫한 그런 부분이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오늘 이제 올라가는 거는 이제 미국의 이제 원전 기업이죠. 오클로가 미 공군 기지 내에 이제 원전을 건설하는 거를 이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 공군 기지가 이제 알래스카에 있는 아일슨 이제 공군 기지다라고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공군 기지 내에 원전 건설은 이제 허락받은 상황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에 계약을 체결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여기에 이제 오클로 같은 경우는 원전 건설을 위해서 한수원과 지금 이제 MOU를 체결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오클로가 이제 최종적으로 계약을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한수원도 그거에 따른 그런 이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전일 이런 이제 이슈 때문에 오클로 주가가 뭐 미국장에서 30% 가까운 상승세를 뭐 갖지는 온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최근 이제 글로벌 원전의 시장이 이제 수요 확대가 계속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에 따라서 뭐 국내 원전 기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 이제 어저께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주요 3개국 외에 이제 첫 번째로 통화한 국가가 이제 체코입니다. 이런 체코를 하고 이제 통화를 했던 가장 큰 이유가 체코의 이제 두코바니 원전의 최종 계약에 따라서 한 체코 간의 이제 경제 협력을 확대하게 하는 거다라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얘기했던 게 뭐 에너지 관련된 부분은 뭐 탈원전이 아니라 에너지 믹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였고,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원전에 관련된 투자가 뭐 과거 문재인 정부보다는 때 이제 위축됐던 것보다는 아마 현재와 같은 수준이 유지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인다. 특히 원전 수출에 관련돼서는 적극적인 그런 지원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같이 내포가 되면서 주가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조만간 또 외교 모델 대비를 하게 될 텐데 이재명 대통령이요. 저희 외교 세일즈, 원전 세일즈도 좀 기대할 수 있을까 싶거든요. 네, 그렇죠. 뭐 일단 뭐 G7뿐만 아니라 일단 각국의 이제 유럽 지역 내에서도 지금 원전에 관련돼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뭐 지금 뭐 체코 원전에서도 나타났듯이 지금 국내에서 원전 관련된 건설 비용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고 또 안정성도 어느 정도 확보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서구권 국가들 입장에서 보면 뭐 중국이나 뭐 러시아에 뭐 발주한다라기보다는 우리나라에 발주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 보인다. 그런 관점에서 원전 관련된 종목들은 그런 이제 이슈가 나올 때마다 뭐 충분히 주가가 튈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AI 강국을 노리는 정말 출혈 경쟁, 피 튀기는 경쟁이 나타나고 그렇죠. 있는데 네. 재생에너지로는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라 공통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의견이기 때문에 네. 원전에 대한 모멘텀 계속해서 실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원전 세일즈도 한번 성과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자, 그런 가운데 원전 아무튼 여러 가지 분야들도 있죠. 턴키냐, SMR이냐, 아니면 뭐 건설로 또 건설주로도 연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남매 속에서 네. 또 종목을 가기 위한 또 추가적인 이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한수원이 좀 그 한전 그 종목으로 치게 되면 한전 기술이 네. 좀 돌파가 좀 마련이 됐다라는 게 일단은 저는 가장 긍정적으로 좀 봐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분위기가 이제 소위 말하는 경수로 원전 이쪽에서 이제 SMR 쪽으로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네. 그 속에서 개인적으로 이제 한전 기술을 포함한 한수원 같은 게 상당히 소외가 되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원전이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한전 기술과 두산 에너빌리티가 같이 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최근에 와서는 좀 이제 한전 기술 같은 종목들, 한전산업 이런 종목들이 좀 소외되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클러와 어쨌든 MOU를 맺게 되면서 지금의 어떤 원전 분위기에서 소외되지 않는 그런 기반을 마련했다라는 게 저는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긍정적으로 봐지고요. 그리고 이제 뭐 오클러 같은 경우도 우리 잘 아시겠지만 오픈 AI가 또 투자한 회사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원전을 건설하게 되면은 원전 건설은 뭐 반드시 추진이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오픈 AI가 오클러에 투자한 이유는 아시겠지만 데이터 센터를 계속 구축해 나가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해줘야 되는 그쵸. 그런 어떤 네. 연결고리가 있는 거잖아요. 인프라.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그 건설 인허가 이런 부분만 좀 완성이 되게 되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될 것이고, 그리고 최근에 한수원 같은 경우에 SMR 관련돼 가지고 어떤 기술의 어떤 진척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SMR 시장에서 이제 소외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오클러를 통해서 미국 시장에 진출한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뉴스케일 파워 그리고 엑스에너지의 이런 그 SMR 설계 기업들 대비해서 소외되지 않고 이제 경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봐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렇게 되게 되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동안은 이제 뭐 원전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아시다시피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현대건설이라든지 이런 제한된 종목들 쪽으로만 분위기가 좀 많이 호전되는 모습이 있었는데, 오늘 한전기술, 한전산업 이런 것들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분위기가 확장이 되고 있다는 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어떤 오늘의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다고 분석해 네네. 주시네요. 그럴 때일수록 확장된 건 좋은데 종목 선택을 할 때 기준도 좀 명확하게 잡지 않으면 또 휘둘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네, 두 분의 탑픽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임순재 대표의 종목은 오늘 가장 핫스탁 아닐까요? 네. 세죠. 한전기술을 과감하게 가지고 오셨어요. 네, 자, 정태근 이사는요. 한신기계, 저 한전기술하고 약간 좀 수급상의 차이가 살짝 느껴지는 그런 종목이기도 했었습니다. 아니, 저는 한전기술이 장중에 상한가를 갔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양시장 합산해서 거래대금 이득입니다. 하이닉스보다 더 많이 거래가 되고 있는데 부담되는데요. 너무 이거 갑자기 예. 올라와 보니까 조금 당황스러운데 이거를 잡으시는 용자신가 봐요, 대표님. 네. 일단 이거를 처음에 종목 선택할 때까지 이렇게까지 안 높았는데 그 네. 중간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고 나버리네요, 시세가. 네, 일단 예. 원전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좀 변동성이 좀 큰 종목들이 이제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한전기술도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뭐 지금 가격에 뭐 절대적으로 쫓아가라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네네. 일단 조금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윗꼬리를 좀 달고 있기 때문에 좀 조정을 받으면 그때 들어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지금 뭐 발전소, 그다음에 플랜트 관련돼서 엔지니어링 이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원전 발전소에 이제 종합 설계를 하는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유일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최근 들어 이제 뭐 팀코리아가 체코 원전에 이제 2기를 이제 수주를 했습니다. 이번 수주를 하면서 체코 테물린 원전 3, 4호기가 이제 건에 대해서 이제 우선 협상권을 같이 보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2기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2기에 대한 부분도 지금 뭐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 이제 이번 2기 이제 테물린 이제 원전이 향후에 수주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한 20조 원 규모 이상이 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원전에 관련된 뭐 수주가 상당 부분 커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글로벌 원전 관련돼서 계속 발주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뭐 지금 뭐 원전 설계와 관련돼서 상당히 이제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금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SMR 관련돼서 이제 원천 기술을 이제 개발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차세대 원전 관련된 그런 성장 기성에 대한 부분 기대도 여전히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최근 한 달 동안 기관이 42만 주 정도 매수를 했고요. 특히 지금 최근 이제 4거래일 연속 지금 순매수가 강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하면 5거래일 연속일 걸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뭐 기관은 한 36만 주, 그다음에 연기금도 15만 주 이상 지금 최근 난도 5거래일 연속 지금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오늘 같은 경우 뭐 지금 너무 강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네. 이걸 뭐
추격 매수를 한다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부담이 있으니까 조금 조정을 받는 시점에서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올라가는 가격대는 얼마를 보실까요? 네, 일단 뭐 오늘 가격대, 뭐 오늘 고점 가격대 이상, 뭐 10만 원대까지 뭐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게 뭐 작년 7월 가격이 이제 98,000원이었기 때문에 네, 네. 그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간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급등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하루 이틀 조정받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점을 보셔서 매수를 타이밍을 잡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10만 원을 넘어갈 것 같다. 한정 기술 의미심장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좀 기대를 해보고요. 이제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는 오늘 두 종목 모두 다 올해 기준으로 약간 이제 전고점을 살짝 갱신한 종목들 중심으로 갖고 오신 것 같은데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와 연관성이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매력이라 보고요. 그리고 사실 오늘은 한정기술을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한정기술 오늘의 상승이 아까 제가 원전에서 좋게 말씀드렸듯이 이게 상승의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한신기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두산 에너빌리티와 연관성 있는 기업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뭐 공기 압축기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결국 두산 에너빌리티와 연결되면서 이제 결국 납품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SMR 쪽 같은 경우는 SMR 운영에 필요한 보조 장비 그리고 산업용 공기 압축기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수주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SMR과 연관돼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SMR 관련된 기업들이 좀 작았었는데 요즘에는 계속해서 뭐 태용 같은 기업들도 이제 부각이 되는 것처럼 계속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신기계 같은 경우도 업력이 충분한 기업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그런 것들도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오쿨러 말씀드릴 때 오픈AI 말씀드리면서 또 데이터 센터도 말씀드렸는데 공기 압축기라든지 냉각 장비 같은 것들은 결국 효율적인 어떤 전략이라든지 그리고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데이터 센터에 상당히 필수적인 어떤 장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뭐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일타쌍피 정도 그런 거 노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맞네요. 한신기 같은 네. 경우도 아마 앞으로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차트적으로도 일단 어쨌든 이 원전 관련 종목되었던 분위기가 확장이 되는 상황들 속에서 이제 한신기 같은 경우도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제 단기 추세가 돌아서주고 있고 240일선도 이제 회복시키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상승의 어떤 초입 뭐 제 희망상이지만 상승의 초입 구간의 가능성도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신기계도 동반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은 돌파돼야 될 가격대가 있거든요. 그 가격대가 일단은 현재 4,050원대인데 요 가격대가 돌파가 되게 된다라면은 일단 5,000원 부분까지 한번 우리가 시세를 한번 목표를 잡아보자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050원 그걸 돌파했을 때 5,000원까지 한신기계 보자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꼭 좀 이제 좀 추세를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두 분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꺾일 때 꺾이지 않고 있는 우리 시장에 대해서 지금 게시판에서 보톡스를 맞은 것 같다라는 또 얘기까지 해주고 계신데 정말 그렇군요. 좋잖아요. 네. 이 분위기를 온전히 다 즐기기 위해서는 하지만 적중률 높은 종목 선택이 중요합니다. 그럼요. 이 시간에 저희 금산 전문가님께서 화장품하고 그다음에 건설, 조선, 원전 네, 이쪽에 대해서 미니 강의를 집중적으로 해주셨거든요. 그렇죠. 이 섹터들 하시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신고가가 엄청 많이 나온 섹터입니다. 결과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지금 리뷰 궁금하실 것 같아요. 한번 짚어주신다고 하고요. 그리고 재무제표 안 보면 혼나죠. 그렇죠. 네, 혼납니다. 돈 못 버는 기업을 안 보시는 분이시니까요. 네, 결론은 이제 펀더멘탈 강한 기업을 찾자 이렇게 좀 귀결될 거라고 하는데요. 네. 오늘 금산 전문가님의 강의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거인의 시선입니다.